안녕하세요. 최재봉의 마케팅 톡톡입니다. 오늘은 저한테 문의나 또는 방문해서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해왔던 사업을 포기하고 싶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네, 앞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적자 본 것도 많지만 앞으로 운영하게 될 때 들어가는 비용 때문에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분들이 요즘 부쩍 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한테 방향을 좀 제시해 드리고 있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구매 동선을 만들면 길이 보인다. 이런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동안에 자기 분야에서 굉장히 열심히 사업을 해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열심히는 했는데 왜 성과가 안 일어날까? 이런 의문을 대부분 가지고 계십니다. 자, 사업을 포기해야 하나요? 언론 노출도 잘 돼 있고요. 브랜드 인지도도 굉장히 높이 올라가 있습니다. 제품력도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매출이 안 일어난다는 거죠. 이거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정말 아이러니한 거죠. 왜 그럴까요? 자, 이 그림 뭐로 보이십니까? 네, 이게 구슬입니다. 구슬. 옛말에 이런 말 있죠? 구슬이 서말이어도 뭐 해야 보배라고요? 꿰어야 보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각각은 굉장히 잘 한 거죠. 브랜드 인지력도 좀 높여지고, 그 다음에 제품력도 개발을 잘 했고, 언론 홍보도 잘 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들을 몰아오는 과정을 정확하게 세팅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면 좋다라고 주변에서 많이 들어보죠. 블로그 하면 좋다고 하더라, 또는 SNS 이렇게 하면 좋다고 하더라, 또는 요즘 유튜브 많이 뜨니까 유튜브 좀 해봐라, 이런 걸 많이 귀동량으로 많이 듣습니다. 아마 지금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공감하겠죠. 그래서 유튜브도 또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효과가 없어서 또 희지부지 됩니다. 또 블로그 누가 좋다고 해서 블로그도 열심히 해봅니다. 그런데 상위 노출 잘 안 되고, 또 상위 노출 된다고 해서 매출로 또 연결이 안 되면 또 포기하게 됩니다. 자, 이런 이유가 뭘까요? 그게 뭐냐면 바로 각각의 구슬은 잘 만들고 있는데 꿰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 꿰는 방법을 저한테 좀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금 어려운 시기는 있을지라도 성공하지 못하지는 않을 겁니다. 반드시 성공까지, 본인이 원하는 매출까지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기를 올려주셨습니다. 이분은 디자인 명함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굉장히 퀄리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언론에도 굉장히 많이 노출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출이 생각 외로 그렇게 많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찾아와서 제가 그 구매 동선에 맞춘 마케팅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 후기를 올려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아날로그 엔진의 창업 디자이너입니다. 저는 독특한 감성 명함을 서비스하고 있었고요. 기존에 없었던 아이디어 제품이라 인물 검색에도 등록이 됐습니다. 그 정도로 특이한 명함을 만들어내고요. 사람들은 굉장히 만족도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여러 번 노출되었고, 심지어 부총리 옆 페이지에 기사가 나올 정도로 아주 비중 있게 다뤄주는 그런 사업가이십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제품 홍보를 위해서 5회나 전시회에 참가를 했습니다. 홍보를 위해 정말 많이 노력했다고 생각했지만 매출이 생각만큼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이분보다 더 적게 노력을 하신 분도 나 매출 안 일어나요, 이런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런데 이분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언론 홍보나 마케팅 활동을 충실하게 했는데도 매출이 안 일어났더라 이거죠. 이렇게 하면 굉장히 멘붕에 오죠. 앞으로 내가 어떻게 헤쳐나갈까 정말 힘든 상황이 옵니다. 보시면 이렇게 잡지에
소개까지 되고요. 모닝와이드에도 이제 방송 출연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방송 출연이 되면 고객들이 한 번 정도는 방문하게 되죠. 그 고객들을 어디로 유도시키는 그런 동선을 만든 상태에서 이렇게 방송에 나오거나 언론 홍보를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너무 약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전시회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전시회 나가면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다들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다들 실망도 빨리 찾아오죠. 사실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전시회 나간다고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옛말입니다. 지금은 거의 매출이 안 일어나고 여기에 방문한 고객들을 어느 동선으로 유도해서 매출화시키는 그런 동선 계획을 짜고 나가야지만 효과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교육을 받고 그 패턴에 맞춰서 이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사업을 포기해야 하나라는 절망적인 생각까지 했어요. 아는 지인 소개로 최재봉 교수님의 수업을 들었다고 합니다.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열심히 일해주는 직원도 생겼다고 합니다. 예, 여기 몇 줄 안 됐지만 굉장한 노력의 결과가 나타난 거죠. 혼자서 사업을 하다가 이젠 매출이 올라오니 직원까지 이제 두면서 사업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저는 뭐를 하시냐면요. 블로그, 카페, 쇼핑몰, 오프라인 매장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게 블로그와 카페는 중요한 홍보 수단이라고 써주셨습니다. 자, 재밌는 거죠. 블로그나 카페나 또는 SNS나 운영을 잘 한다고 해서 이게 매출까지 연결된 거는 한계가 있죠. 왜 그럴까요? 아까처럼 구술은 각각 운영되지만 꿰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분이 이제 모바일 상위 노출도 되고, 제가 절대 사업을 쉽게 생각한 것은 아니지만 최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제가 많이 부족하고 더 치열하게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얘기할까요? 사실 저는 마케터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저는 사업가입니다. 사업체를 3개나 운영하고 있고요. 그 사업체에서 경험한 노하우를 가지고 우리 사업하는 분들한테 필요한 정보를 지금 제공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사업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90%의 가능성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업 아이템을 내놓으면 주변에서 사람들이 대부분 뭐라고 하죠? 야, 그거 해! 하고 박수 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야야, 요즘 경기 어려우니까 하지 마. 야, 그거 될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어떻게 해요? 그 사업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1%의 가능성을 가지고 99%의 불가능을 극복해가는 과정이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가 90%의 가능성이 있다면 저한테까지 그 기회가 왔을까요? 절대 오지 않았겠죠. 왜 그러냐면 이미 돈 있고 빽 있고 조직력 있는 기업에서 이미 저런 영역은 다 선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이나 저같이 소호사업자나 아니면 소규모 또는 중소기업들은 남들이 가기 꺼려하는 그 시장을 진입해야지 저희한테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렵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어려운 게 당연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어려움에 저희한테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기회를 우리는 잘 만들어서 성공까지 가야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가 바로 이겁니다. 구매 동선이 없기 때문에 매출이 안 일어난다. 자, 여기 물고기가 있습니다. 물고기는 한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죠. 고객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고객이 있는데 고객을 내 흐름에 맞춰서 이렇게 끌고 오는 기업만이 매출화가 되는 거예요. 아까 그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고객을 흐름을 못 잡았기 때문에 다들 열심히 노력해도 이탈하게 되는데 한번 흐름을 잡아주면 고객은 고정적으로 방문하고 고정적인 매출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온라인 마케팅은 지금 어떤
블로그를 잘해야지만 됩니다. 카페를 잘해야 됩니다. 이렇게 각각 툴을 잘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걸 엮는 플랫폼, 엮는 전략이 더 중요한 거죠. 자, 각 채널별로 역할이 있다. 자, 제가 각 채널별로 간단한 역할을 지금 말씀을 드릴 겁니다. 각 강론에 대해서는 요즘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실행 방법을 제시하고 있죠. 그거를 이제 앞으로도 계속 전개를 할 거예요. 볼게요. 블로그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블로그 글 상에 노출된다고 매출이 폭발적으로 안 늘어나요. 왜 그럴까요? 블로그의 역할에 충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블로그의 역할은 뭐냐면 내가 있다, 내 제품이 있다라는 것을 일반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보통 전단지 역할, 자, 전단지는 어떤 역할을 하죠? 많은 사람한테 뿌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두 번째 역할은 뭐냐면 영업사원의 역할입니다. 영업사원이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을 만나서 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하는, 설득된 사람은 물건을 구매하는 그런 거죠. 블로그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키워드에서 글을 통해서 사람을 설득하게 되면 설득하는 방법을 또 글을 써봐야 되죠. 연습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프로 세일즈맨은 많은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프로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블로그도 마찬가지죠. 아마추어가 아무리 글을 쓴다고 해도 프로한테 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글쓰기 연습과 훈련이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두 번째, 카페의 역할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물건을 구매할 때 한 번 보고 바로 구매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구매를 할까요? 그 제품에 대해서 검증 단계를 거쳐요. 검증하려면 어떻게 하죠? 다른 사람이 그 제품을 사용한 후기나 또는 궁금한 걸 물어보죠. 맞습니다. 물어보는 과정들, 물어볼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공간에서 사람들이 많이 활동하게 되면 그 활동한 사람들이 거기에서 자기가 궁금한 부분을 해결해 주는 곳에서 구매를 하게 되는 거죠. 자, SNS 역할이 있습니다. 자, SNS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네, 아주 간단한 건 우리가 인지 역할을 SNS에서 담당을 합니다. SNS를 통해서 10분, 20분 SNS 글을 보는 게 아니죠. 보통 머무는 시간은 1, 2초 또는 3초 간격에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서 넘어가게 되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3초 이내에 사람들을 관심을 끌게 해줘야겠죠. 우리 라디오 광고나 TV 광고 한번 보십시오. 15초의 미학이라고 하죠. 네, 15초나 20초에서 사람들한테 뇌리에 각인을 시킬 수 있게끔 저런 제품이 있어. 그런 역할을 SNS에서 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역할로 SNS를 운영해주면 굉장히 효과를 보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쇼핑몰 역할은 어떤 걸까요? 지금 쇼핑몰을 운영하신다면 단순히 제품만 올려놓으셨나요? 그럼 사람들이 제품 보고 바로 구매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게 많지 않겠죠. 쇼핑몰 안에서도 구매 동선을 만들어 내셔야 됩니다. 우리가 백화점에 가면 이런 게 있죠. 백화점 정문에 들어가서 2층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가 바로 정면에 있으면 그 백화점은 100% 망하는 백화점입니다. 어디에 있죠? 반드시 삥 돌아서 맞은편에 있습니다. 그 삥 도는 과정에 어떤 제품들이 진열이 돼 있을까요? 네, 보통 주부들이 가장 좋아하는 제품들이 진열이 돼 있습니다. 보통 어떤 게 진열돼 있죠? 네, 향수, 네, 그렇죠. 그 다음에 화장품, 그 다음에 보석, 이런 것들은 주부들이 눈에 띄면 바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층에 매출이 가장 많은 것도 그런 동선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쇼핑몰 구조도 그렇게 만들어야겠죠. 그냥 단순하게 어느 제작회사에서 만들어준 쇼핑몰을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면 쇼핑몰로 방문한 사람이 그 동선에 맞춰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다들 이탈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쇼핑몰 통계 자료를 보면 쇼핑몰에 방문한 고객 중에서 5% 미만의 구매 전환율이 있죠. 5%도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건 뭐냐 하면 구매 동선을 만들지 않고 유입
수익에만 초점을 맞춰서 키워드 광고만 주구장창 한다는 거죠. 그러면 돈 날리고 효과 없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오늘 구매 동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쇼핑몰이나 사이트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케팅 톡톡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신청 꼭 남겨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